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여가 활동, 누구 덕분에 우리가 경제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누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의 피와 목숨, 팔과 다리가 잘려가면서도 지켜온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6월 호국 보훈의 달마저도 계기교육 안 하면 언제 이 정신을 가르칩니까? 영어 단어 500개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수학 문제 100문제 더 푸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난 사람이 되라고 하기 전에 된 사람을 만드십시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 아이들이 커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 의례 속에서 이 호국 보훈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네, 이어서 정희정아 태극기 주세요. 자, 오늘 정아와 제가 초록색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초록색 하면 뭐 생각나세요, 대표님? 새마을운동! 맞습니다. 네, 오늘 새마을 노래를 부를 거예요. 새마을 노래. 제가 그 새마을 운동에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가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면, 자조, 협동, 이 정신으로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 세 가지 정신만 있어도 정말 훌륭하게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구나, 나의 역량을 200배, 300배 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침에 아이들하고 학교 갈 준비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 이 새마을 정신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 근면, 부지런해야 되죠. 아이들 스스로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근면, 자조, 그것도 스스로 엄마가 깨어서가 아니라 학교를 내가 가서 공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 자조 정신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게으르지 않고, 근면자조, 협동, 엄마를 도와서 내 거 짐 내가 챙기고 엄마가 챙기는 게 아니라 같이 짐 잘 챙겨서 아침에 등교하는 거, 이 과정 속에서도 새마을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희에게도 아침에 조금 막 게으름을 피우면, 이정희 새마을 정신 알지? 이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새마을 노래, 새마을 정신이 담긴 새마을 노래를 이 시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세요.
오절. 야, 오절 안 해. 오전을 만들어야겠네요. 정의정화 잘했어요. 네, 정의군이 정말 잘 외우죠?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국민교육헌장과 함께 이 새마을 정신을 같이 배워야 한다. 국민교육헌장을 세 단어로 함축하면 새마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 국민교육헌장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국민교육헌장을 이제 세 단어로 나눈다 하면 이 새마을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가 88 올림픽 때 공산국가들이 다 놀랬잖아요. 이 나라 어떻게 된 거냐? 이 나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냐?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해야겠다. 공산국가에서 벗어나야겠다. 다들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소련 붕괴된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정신을 훌륭한 전통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MZ세대 무슨 구닥다리 옛날 새마을 정신을 애들한테 왜 가르쳐? 맞습니까? 아닙니다. 더 갈고 닦고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귀중한 문화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네, 문화 유산이에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통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지금은 가짜 그냥 가짜인 척하는 우파인 척하는 지금의 과도기적인 정권이 들어서져 있는데, 진짜 전통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교육헌장과 새마을 정신이 학교 교육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지금의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고 기본 가치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기준이 다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헌장에서. 네. 그리고 우리 정의군의 학교에서의 미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의군이 저와 여기 이제 이 아스팔트 현장에 나온 지도 7살 때부터 나왔죠. 7, 8, 9, 10. 7살 때부터 이 현장에 나왔었는데, 이 서울시의회는 매우 단단해졌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입마개 실내에서 해제됐잖아요. 병원에서도 입마개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다 해제됐는데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독감이 학교에서. 근데 정의가 방학을 하려고 하는 그 주에 친구가 3명이 걸린 거예요. 독감이 3명이 걸려서 담임선생님이 이제 걱정이 되셨나봐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인데 이렇게 또 전염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반은 입마개 안 하고 오면 교실에 못 들어온다. 그 주에 그런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니 잠깐, 그거 어르신은 그거 괜찮으세요? 제 거 드릴게요 하나. 네네. 지금 외국인 분이 태극기를 가지고 싶으셨나봐요. 네. 그래서 우리 여사님께서 흔쾌히 태극기를 주셨습니다. 외국인에게. 네, 국위성행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 일주일 이제 이거 가지셔도 돼요. 저는 진짜 정말 많아서. 네. 여사님이 더 많으시네요. 맞아요. 저보다 더
애국 활동 해오신 세월이 더 많으시니 집에 태극기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의를, 입마개를 씌울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애들 생각한다고 단기적으로 그런 규칙을 만드셨는데 이걸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정의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마개를 하면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폐에 들어간다라는 그 과학적 자료를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고요. 거의 논문격의 그런 연구단체에서 입마개에서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폐로 쌓여진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엄마, 저 미세 나노 플라스틱 먹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선생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와 의견이 안 맞지만 인품이 훌륭하시고 되게 좋으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신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정희야, 진짜로 입마개가 없다고 교실을 못 들어가면 이 편지를 들이되, 들어갈 수 있으면 이 편지는 드리지 말아라. 이제 하고 갔는데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정의가 이제 편지를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과학적 사실과 전문가들이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라는 게 이미 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입마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쓰지 않았는데, 누가 문제냐? 친구들. 정의 빼고는 다 쓴 거잖아요, 입마개를.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입마개 빨리 해. 입마개 해, 빨리 저기 가서 가져와. 그랬더니 정의가 한마디로 평정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친구들한테 정의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으쌰 했을까요? 으쌰. 정의가 한 말, 야, 입마개를 하건 말건 내 선택이고 자유야. 내 선택이고 자유야. 내 선택이야. 이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았대요. 자기의 선택이라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얘가 이걸 뭐 안 써서 걸리면 정의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정의가 그 한마디로 친구들이 쓰라는 거를 다 이겨내고, 그 방학 주간 되기 전까지 정의만 입마개를 안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정의군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청 단단해졌죠? 네. 이렇게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올바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쵸? 야! 다 써! 다! 누구든지 다 써! 이게 전체주의죠. 이게 옳은지, 과학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쓰라고 하는, 이게 전체주의에 입각한 사고 아닙니까? 정의는 이 현장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금 3학년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정의에게 저도 잠깐 타협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반성을 했어요. 우리 정의가 저보다 나았습니다, 이번에. 정의군에게 다시 한번 저도 배우게 됐고요. 정의군은 앞으로도 쓸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또 11월 달에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그때 또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입마개가 이게 우선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전염을 막아주는. 그래서 정의는 어쨌든 이거 몇 자리예요?
본인은 입마개를 부당하게 쓸 일은 없다라는 그리고 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요, 정희군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성적이 우수하고요, 반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키도 제일 커요. 일단 발육 상태도 매우, 운동도 열심히 태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일단 모범을 보이고 있고요. 학생으로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던지니 아이들이 무시를 못한 거겠죠. 네,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훌륭한 어머니. 아니, 저는 좀 가면 갈수록 이번에도 정희군에게 좀 배웠지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를 해서 대한민국의 엄마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뭐 낱낱이 고하라면 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능력이 축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길로 가려는 그거 하나가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실제 저의 성격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섭섭한 건요, 제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된 말을 꼭 지킵니다. 절대 친구한테도 말을 안 할 정도로 일단 되게 과묵한 성격이에요. 섭섭할 정도로 과묵한 성격인데 이렇게 186차에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시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네,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성격까지도 다 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반가운 목소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또 긴 시간에 또 침묵을 깨시고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9월 달에 국민께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것까지 공개를 하셨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감옥에서 병에 걸려 죽지 않는 것, 살아만 계셔달라. 저희의 태극기 드셨던 분들 소망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제발 살아만 주시라. 건강 잃어서 거기에서 병 걸린 채로 돌아가시지 마시라. 그거 하나 기도하시고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하게 나오셨고, 지금 사저에 나오신 지도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의 바람은 그냥 이뤄졌습니다. 네. 그때의 바람이 이뤄졌고요. 그래서 더 희망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시고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이 잡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국정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 자료 중에 하나, 직접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리신 이 설계도대로, 근데 그 설계도를 만들기에는 또 많은 연구와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으셨겠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발전해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진짜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다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세미나까지 여십니다.
국정 방향에 대해서 하셨던 세미나 중에서 제가 12분짜리를 지금 2회에 걸쳐서 들려드렸고, 이번에 이제 3회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3, 4분 정도가 집중하시기에 좋아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 들려드렸던 거 이어서 어떤 강연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들은 물에다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것만 걸러내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창조 경제가 우리 산업 전반에 자리를 잡고, 또 문화 융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이렇게 앞장서서 열어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마다 이 정부의 역할, 이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6.25 전쟁 후에 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일으킬 때는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중화공업 육성이다 뭐다 5개년 계획이다 해갖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이 경제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규모가 달라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또 신융복합 산업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세계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뀐 시대에는 우리 마인드가 이제 자꾸 걱정이 돼서, 이거 규제 안 하면 또 이거 사고 나지 않을까, 이거 규제 안 하면 또 이게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물가에 애 갖다 놓은 그 부모 심정으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규제하고, 이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우리는, 우리 공무원, 정부는 규제부가 아니라 지원부다. 아주 이렇게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사고 치지 않겠어 하고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려면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또 어떤 제도, 어떤 인프라가 지금 부족합니까? 그 세계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까? 아예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또 그 민간인이 그냥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민간들도 신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투자해서 해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이건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지, 잘못하면 일 터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민간인을 대하면 그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민간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 하나라도 더 기업이 발전하고 더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게, 더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때 민간인들도 우리 전부 용기를 내서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키워주고, 그래서 그런 그 일로다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걸로 평가를 받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부 지금 뭐 마음을 잡숫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민간을 지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한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창업과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융복합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4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올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 내야 하는 건데, 창조 경제, 이거 신산업 다 좋은데 이 노동, 교육, 금융, 공공 이 부분에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창조 경제가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구조개혁은 중요합니다. 지난 이제 하반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에 이르면서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4대 개혁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각오로 하여튼 국회 입법 또 조속한 현장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성과 연봉제 도입을 비롯해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이에요. 공무원 안 해도 되는 세미나입니다. 안 해도 되는 창조 경제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했고, 그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런 입법이 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했고,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을 지원해주는, 계속 제재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템이 있을 때 서포트해주고, 그 민간 기업이 그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100배, 200배, 300배 발전을 시켜서 그럼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 민간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자리는 더더욱 많아지고 우리 경제도 산다. 윈윈입니다, 윈윈.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들 앞에서 세미나를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갑자기 어느 날 국정농단?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최순실은 알지도 못하는, 조작도 못하는 문서를 수정하는 기능도 없는 태블릿 PC로 엮어서 국정농단, 삼성과 엮어서 뇌물죄, 외국에서 말이 안 된다고 하죠. 외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걸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대한민국 수준 낮다. 대한민국 수준 참 낮다.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도 감추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습니까? 정당했습니까? 그것조차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면 내려와야죠. 스스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정의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했다고. 거짓, 음모, 조작, 증거들, 형사재판 판결도 안 됐는데 먼저 선탄핵, 그 다음 재판? 죄 있는지 없는지 하는 재판? 그게 말이 됩니까? 먼저 탄핵?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탄핵? 선탄핵?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 판결.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부당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지금?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거 대답 못할 수준이면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대답 못할 수준인데 어떻게 대통령이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고 어떻게 금융감독원장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잡발들이 웃습니다. 잡발들이. 그거 하나도 대답 못하는 수준의 자들이 잡발들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좌빨들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갖고 놀지. 가장 큰 약점인데. 우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조 있는 일관성 있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초심 잃지 않는 목소리를 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예회복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 예우 다시 찾으려면 탄핵이 무효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네? 대통령 예우법 찾아보세요. 탄핵이 무효가 돼야 예우를 받으실 수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탄핵 무효. 탄핵 무효가 이루어져야 대통령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명예회복 아닙니까? 네? 되게 간단한데 그 간단한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부당하다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명예회복을 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웃겠습니다. 정의가. 차라리 정의가 명예회복을 나서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의 행적을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여러분 2016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행보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2016년 3월에 청년들 실업 진심으로 걱정한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님이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 청년들 일자리 창출, 그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청년들이 꿈을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꿈을 잃은 청년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말아먹고 종북, 종중, 원자력 다 후퇴시킨 저 문재인이는 대통령 예우 받으면서 심지어 300m 이내에 집회를 못해? 문재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00m 이내에 집회를 못하게 카터칼 들었다고 자유우파 애국시민 지금 구속 중이죠. 깡통화재. 커터칼 하나 들고 있었다고 그걸로 생명의 위협을 줬다고 집회에 쓰는 도구를 그렇게 엮어서 지금도 구속입니다. 이거 한동훈이 한 겁니까? 윤석열이 한 겁니까? 문재인이 한 겁니까? 같은 한 통속인 겁니까? 자유우파 국민이 국민 저항권 발의했다고 카타칼 들고 있었다고 지금도 구속 중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윤만세족들 정신 차리세요. 이 자유우파 국민이 구속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 말아먹은 반역자 문재인 앞에서 집회 신경하고 정정당당하게 시위했는데 왜 구속당합니까? 이게 인권 탄압 아닙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까? 윤석열 지지자분들 이러니 똑바로 가겠습니까? 하는 척도
이런 지지 속에서는 갖고 노는 겁니다. 지금 갖고 놀고 있잖아요. 자유우파 국민이 커터칼 하나 든 것 때문에 지금 구속당할 일입니까? 200억 뇌물! 합리적인 의심가는 박영수 왜 구속 안 시킵니까? 네? 세계 최대 뇌물왕 박영수 왜 구속 수사 안 합니까? 문재인 방역자 앞에서 시위한 국민은 커터칼 하나로 지금 구속되어 있고, 세계 최대 뇌물왕 박영수는 왜 구속 수사 안 합니까? 특검 임명 받기 전 6개월부터 대장동으로부터 1,50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1,500만원? 네? 그런 더러운 반역, 뇌물죄는 사형입니다. 뇌물죄 사형. 진짜. 성경에서도 뇌물하는 사람을 정말 악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뇌물 받는 자 박영수! 그런 더러운 몸으로 자기가 뇌물 처먹고 있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뇌물죄로 엮습니까? 뇌물 영원히 박근혜 대통령님을 뇌물죄로 엮습니까? 이자는 진짜 사형시켜야 됩니다. 박영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1순위로 사형 당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지금 방에서 두 발 뻗고 자고 있습니다. 박영수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수사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수사가 정당했다면 똑같이 수사하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일주일에 4번 10시간 살인재판 4년 9개월 구속. 박영수 뭡니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까? 불법 탄핵을 바로잡지 않으니 뇌물왕 박영수조차 구속수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정변에 가담됐던 자들 처벌받지 않으니 뇌물 200억 의심되는 박영수 구속수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뇌물을 다들 거래가 있어서 박영수 구속수사 안 합니까? 법조 카르텔? 검사 카르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있어서 2017년 불법 탄핵 부당했다. 고로 탄핵 무효다. 이 문장을 건전한 상식으로서 가장 우선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법치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고 고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입으로 내시든지 아니면 글로써 기사에 댓글로써 남기시든지 여론을 만드셔서 진짜 여론을 형성하셔서 대한민국의 불의는 다 저 깜빵에 다 쳐넣고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진짜 진실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도 지금 청년분들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부당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거짓된 태블릿 PC, 검찰 조작, 검찰이 만들어낸 태블릿 PC, 언론 카르텔,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 저 국회들, 반역자, 배신자, 또한 저 종북, 더부룩한 인간들, 저 당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기본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우파 정신을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파인데 생각이 방법만 좀 다른 것 뿐이지 누가 저렇게 종북하고 종중하라고 했습니까? 당 자체가 종북, 나라 무너뜨리는 일만 연구하는 그런 당이 거대 야당이어야 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호 2017년 이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중심 대광장에 태극기를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외치셨던 구호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영수 구속! 박영수 구속! 박영수 구속! 박영수 구속! 박영수 구속! 박영수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상식적인 국민이 바라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는 절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구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3.1 정신이고 2017년 3월 10 안국역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구호입니다. 탄핵 무효. 끝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외쳐주십시오. 2017년도부터 태극기를 드셨던 자유우파 분들께서는 이것이 초심임을 명심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다. 그러므로 탄핵은 무효다.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7년이 지나니 객관적 사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뇌물 영원, 태블릿 PC 가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창조 경제의 목적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셨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통진당을 해체하셨다. 정교조 법의 노조로 만드셨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참 지성인으로서 팬으로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애국시인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지금 어깨와 무릎을 수술을 할 정도로 매우 심한 고통 중에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운동으로 이겨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잘 회복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빈손 시인님이 글을 계속해서 쓰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빈손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네, 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글. 네. 제목 빈손 예언 2. 예언 1과 함께 예언 2가 반드시 될지니 사전투표제는 폐지될 것이며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 바코드 사용으로 투표 과정과 투표용지의 경로와 관리 상황을 공유, 선거 조작범들 무조건 사형, 고위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대학교 정시만 인정, 종북 주사파 운동권 국회의원 전원 낙선, 경찰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 해체, 전교조 해체, 단일 언론노조 해체, 한국노총 개혁과 혁신, 전국 공무원 노조 개혁과 혁신, 검수완박 폐지, 공수처 폐지, 사형집행 즉각 실시, 모든 흉악범 형량 2배 이상 확대, 국회의원 및 보좌관 대폭 축소,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별대우 축소 및 국회의원 불체포권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긴급 실시, 시도 및 시군구 의원 폐지, 전국 읍명동 주민자치회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확충, 군 복무기간 연장 및 가산점 보검, 문재인이 해체한 군부대 원상 복구, 5월 유공자 명단 및 공적 공개, 5월 유공자 특별법 폐지, 5월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 및 부당수혜자 색출 후 강제 퇴직, 5월 유공자 업무 국가보훈처로 신속이관 조치, 5월 외국 처벌법 즉각 폐지, 세월호 특별법 폐지 및 부당지출 세액 환수 조치, 경찰대 출신 직장협의회 해체, 자치경찰제 폐지, 문재인 특별예우, 보수, 경호조치 등 조정 및 폐지, 전세사기범 재산 몰수, 통일부의 명칭을 자유민주통일부로 즉각 변경, 중공 및 조선족 등 각종 특혜 폐지 및 선거권 박탈, 24곳 공자학원 폐쇄 및 중공 비밀경찰 강제 추방, 저출산 장려정책 대대적 확대 및 반려동물 정책 축소, 좌편향 각종 시민단체 지원과 국가보전금 즉각 중지, MBC, KBS, TBS 등 좌편향 언론방송 매체 지원 중단 및 신속한 민영화 조치, 태양광 원전 불법한 더러운 인간들 조치 몰수,
학생인권조례법 수정 및 폐지,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폐지, 주한중국대사관 내 한중 CEO 과정 즉각 폐지, 한중 영화 합작 불허 조치, 친중 인플루언서 섭외 소설 미디어 홍보 금지, 즉각 금지, 국내 약 7만 명 중국 및 조선족 유학생 지원금 즉각 폐지, 3억 원 은행 유치와 3년 국내 거주자에게 시민권 발급을 10억 유치와 10년 거주로 수정,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동산과 선거권 적용법 즉각 실시하여 사회 부당 불안 요소를 척결, 북한 지령문, 조선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재수없는 대한민국 이것이 나라냐, 생겨나서는 안되는 나라 대한민국, 6.25 북침, 북조선 붉은 인민기 소지 및 개양, 북한과 김일성 3부자 찬양 고무, 용어 및 행위를 국보법 적용하여 강하고 엄중하고 예외나 참조 없이 엄벌에 처한다. 악마, 주사파, 공산사회주의, 친중 친북, 종중 종북, 간첩, 반역자, 매국노, 악질적 불법 시위, 불법 시민단체, 불법 노조, 불법 사법권, 불법 국회의원, 불법 경제인, 불법 사이비 종교인, 불법 교육계, 불법 언론방송, 미디어, 불법 정치인, 불법 군조직 등을 모조리 색출하여 그 씨를 말려버리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10년 내 G2 국가로 급상승한다. 이렇게 할지니 법치와 상식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와 국가 우월성과 궁극적 국가관을 확립하여 대역사에 찬란하게 빛내는 위대한 국가와 민족이 반드시 되리라. 2023년 7월 29일 애국시인 빈숨. 네, 마지막 문단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법치와 상식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와 국가 우월성과 궁극적 국가관을 확립하여 대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국가와 민족이 반드시 되리라! 내리라! 되리라! 내리라! 되리라! 내리라! 네, 너무 빈손 시인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예언. 네, 이렇게 시행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물처럼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피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를 세워달라는 피눈물 나는 기도, 그 기도를 하셨던 분 중에 또 한 분이 유관순 열사이십니다. 유관순 열사가 크리스찬인 건 아시죠?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는다고 종북 주사파 척결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한 걸음이 저는 이곳에서의 지금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을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요. 네, 우리 여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같은 목소리를 힘을 합쳐서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4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도 이 애국 현장을
응원하시고 함께 구호도 외치시고 힘을 합쳐주시는 정말 용감하시고 현명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진짜 어른이시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6차였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잘 마칠 수가 있었고요. 이 현장을 이어가는 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훌륭하신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이 이 현장의 보디가드도 되시고 장비도 설치하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정말 협력해서 정말 협동정신을 발휘하셔서 이 현장의 이 장치 설치부터 또 위험한 현장을 막아주는 것까지 정말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또 저의 위험 요소까지 막아주고 계시는 정말 용맹하신 우리 대표님들이십니다. 네, 우리 정희정아 나오세요. 정희정아 나와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에서 8월 달에 이제 공청회 같은 그런 회의를 거친 후에 진짜로 이거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특히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곳곳에서 또한 피켓 시위도 하실 수 있으면은 역 앞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역 앞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곳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평등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입니다. 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표님 나오고 있나요? 네. 이렇게 186차의 시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건데요. 2020년 2월 달에 이 현장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 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부른 후에 아동학대라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백정혁 대표님께서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이렇게 맛있는 또 과자를 사오셨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네. 2020년 2월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 아이들 아동학대라고 신고한 이유, 그날 이 현장에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꽃들도입니다. 정희정아가 6살, 7살 때 이 현장에서 불렀던 꽃들도.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자유 세력에 맞서서 한 걸음 하겠다는 또 다짐도 되는 찬송인데요. 이 꽃들도 찬양 부르고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화가 나오기가 어렵나요? 네. 네, 기다려주겠습니다. 정희가 지금 나왔으니까 좀 인터뷰를 해볼게요. 정희가 이번에 반에서 입마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입마개를 나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희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왜 정희는 이 입마개를 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엄마가 쓰지 말라고 했기 그거는 때문에. 원래 이유였는데 정희가 엄마에게 말한 게 있었잖아요. 아니 나 미세나노 플라스틱이 폐에 들어가면 폐에 들어가면 앞에 코로나보다 더 나쁘니까. 아, 네. 정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폐에 들어가면은 중공 우한폐렴보다 더 나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거부를 본인은 자유롭게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 최고! 원더풀! 애국가를 불렀다고 좌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때. 네, 애국가를 불렀다고 좌파들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189차의 시위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여자들 갖다 놓지 가만히 안 오지. 이 당을. 아, 오늘 정희가 오늘 스스로 자기 대한방송 대표님이 찍었던 2020년 2월 첫 시위 장면을 보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꼬맹이였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만큼 우리 어른들도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금세금세 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유대한민국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 진실 규명입니다. 탄핵 무효.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정한 명예 회복입니다. 탄핵 무효가. 근데 대통령 예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40도가 넘는 아스팔트 현장 속에서 우리 대표님들은 또 제 이 시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부터 움직이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대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애구심 없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표님들 소개하고 오늘의 시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아가 새마을 노래 부를 때 가장 흥겹게 네, 새마을 모자를 쓰고 계시거든요. 금년 자주 협동을 아스팔트에서 실천하고 계신 우리 종창아재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종창아재 3567 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종창아재 3567 서브 채널도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멋진 훈남, 우리 아스팔트계 미남이시죠? 젊은 청년 백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백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TV가 이지정지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대중 개무형 파묘, 개대중 개무형 파묘 2. 아, 개대중 개무연 파묘 채널 있습니다. 서브 채널. 개대중 개무연, 그 다음에 개대중 개무연 파묘까지 붙어야 되나요, 대표님? 2도 있다고 합니다. 개대중 개무연 파묘 채널 2도 있다고 종료하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화방 대표님도 세월호 싸우다가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의 앞에서 대한방송이었습니다.